우리들의 이야기하는 곳 개장 두구두.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정진구입니다. 네. 박혜란 씨는 가끔 악몽 꾸세요? 아, 악몽이요? 악몽. 악몽까지는 아니고 가끔 가위 눌릴 때 있어요. 아, 어떤 기분이에요, 가위 누르면? 목 졸리는 기분. 저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누가 막 이렇게 숨 못 쉬게, 몸도 못 움직이게 꽉 이렇게 옥죄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예. 가위 눌리는 꿈이나 네. 아니면 귀신 만나는 꿈보다 더 악몽이 있어요. 어떤 더 꾸고 싶지 거죠? 않는 어떤 사람이. 거요? 현실적인 꿈에 대한 거죠. 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시 간다든지, 군대 다시 가는 꿈. 와. 아니면 시험을 다시 본다든지. 그런 거 있죠. 시험 보러 가는데 꼭 늦는 꿈. 예. 갔는데 다른 시험장이야. 아, 그렇죠. 뭐 시험 보러 갔는데 수험표를 안 들고 왔어. 이런 꿈들. 자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꿈들은요, 사실 그 현실에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정석 선생님. 이정석 선생님. 이정석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악몽, 시험에 대한 악몽을 들꿀 수 있는지. 꿈을 갖다가 좀 편안한 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렇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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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선생님도 악몽 꾸세요? 악몽 꾸죠. 어떤 꿈 꾸세요? 악몽은 꾸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꾸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꿀 때는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은데 뭐 일어나면 잊어먹는. 네네. 저는 항상 그래요. 예전에 혹시 시험 못 보고 이러면 악몽 꾸고 그러세요? 늘 잘 보셨는데 뭘? 아니 지난주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시험이에요? 뭐 중간 시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학교에서 보는 시험 말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 얘기했었죠. 이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첫 번째는 기억나시는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과목 선택.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GPA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한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SAT라든지 ACT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걸 먼저 해볼까요? 시험 종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시 SAT가 있고 이제 이퀄리 중요한 거의 같이 중요한 ACT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SAT2, SAT Subject Test라고 하죠. 그게 또 있고 이제 AP 시험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IB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토플까지 있어요. 토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걸 말씀드리고 없어서 오늘은 저희가 SAT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SAT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시험 중에 왜 중요한 거죠? 왜? SAT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SAT가 아무래도 역사도 오래됐고요. 이제 그 대학에서 이 SAT를 가지고 학생들을 사실 SAT라는 게 뭐 IQ 테스트도 아니고 이제 SAT가 학생의 실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고등학교요. 또 고등학교마다 이제 이제 성적을 주는 기준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받은 성적만을 갖고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기준이 될 만한 시험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AT가 된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라면 모든 학생이 사실상 보는 시험 중에 이 SAT가 되기 때문에 SAT 점수를 갖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사실상 어떤 학생이 더 잘했는지 안 했는지 더 우수해 보이는지 안 우수해 보이는지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큰애를 요번에 이제 대학 원서도 쓰고 SAT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저희 애 같은 경우에 사실 10학년 지나서 한 10학년 말에서 1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우리 아이가 늦게 시작했나 일찍 시켰으면 좀 더 시험을 잘 봤을까. 너무 일찍 시작하면 기억 못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계속 시키는 거죠. 시험 볼 때까지. 피곤해. 그래서 언제 시작을 시키는 게 좋은지 그거 참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일찍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들 이 SAT를 일찍 준비한 학생은
잔스 홉킨스의 CTY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재 프로그램. 영재 네. 프로그램. 그래서 네. 이 CTY에서 SAT 점수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CTY는 이제 어릴 때부터 보낼 수가 있어서 이 CTY에 지원을 하려면 SAT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일찍부터 하게 되죠. 예. 근데 사실상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 언제 시작해야 될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의 압력이든 아니면 자기가 욕심이 있든 그래서 네. SAT를 시작하는 시기는 다 다른데 끝나는 시기는 다 거의 다 같아요. 끝나는 시기는. 네. 그렇죠.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원서 쓰기 직전에. 직전에. 그래서 예. 12학년 1학기 때까지 SAT를 쓰는 경우들이, 시험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언제 하더라도 끝은 12학년이기 때문에 네.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네.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아니, 무슨 밖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네네. 밤 해 떨어질 때 들어오고. 그렇지. 일과가 아니 정말 근데 바빴어요. 일단 뭐 정진구 씨도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SAT 시험 볼 때가 되면 요게 알면서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SAT 시험도 막 부모님들이 막 볼 수 있을 만큼 봐라 막 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절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애가 너무 똑똑해. 네. 얘 천재야. 우리 아이는 천재야. 네. 그래서 일찍부터 가리키려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까 있죠. 영재 교육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있죠.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얘를 시키는 게 네.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학생마다 다 이제 말씀하신 능력도 다르고 이제 잘할 수 있는 정말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도 있고 정말 뛰어난 학생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8명, 9명은 네. 사실상 일찍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학교 공부 어려운 과목들 보통 11학년 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12학년 직전에 원서 쓰기 직전에 사실상 마음가짐도 가장 준비가 되고 이때 봤을 때 점수들은 굉장히 제일 잘 나와요. 준비가 됐을 그렇기 때문에. 때.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진짜 실질적으로 10학년, 11학년에 SAT를 끝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근데 끝내는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내가 만약에 2,400점을 받았으면은 끝내야죠. 근데 그렇죠. 내가 만점 받아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봤는데 2,250점을 받았어요. 네. 그럼 그 학생이 보통 학생들이 2,250점에는 끝내겠는데 네네. 뭐 처음부터 2,250점에는 끝내겠어요? 아니요, 더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네. 시작이 언제 하든 간에 이제 좀 질질질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첫째 자녀분이 예, 11학년 때 뭐 네. 예. 이 시험 준비를 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그러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건 저는 이게 분명히 이게 100%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네. 이 학생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학년이 일단 끝내고요. 10학년 이후 여름에 SAT 준비를 시작을 해서 오. 첫 번째 시험을 11학년 1학기 때 네.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아까 예. 만점 받아도 예. 다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점하면 다시 안 보죠. 그래요? 만점인데 네. 왜 다시 그죠? 봐요? 아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2,250을 받으면 아. 욕심이 생기니까. 그럼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SAT 스콜 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스콜 한번 초이스는 얘기하시죠. 예. SAT를 네. 보고 점수가 안 좋으면은 아니면 제가 이제 유리한 점수들만 대학에 보낼 수 과목별로 있다는 좋은 점수들만.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론적으로 내가 뭐 10번을 보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2번만 잘 봐서 네. 2번 점수만 보내겠다 보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냐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SAT를 만약에 몇 번을 봤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네. 저는 3번이 좋은 것 같아요. 3번. 세 번. 3번이 해서 타이밍도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물론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학생이 똑같이 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학년이 끝난 다음에 11학년 1학기 때 SAT 네. 10월이든 11월이든 여름에 공부해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요. 네. 그 점수가 나오는 걸 갖고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네. 준비도 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학년 2학기 때 한번 다시 보고요. 다시 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학교 공부에 전념을 나머지 시간에 하고요. 잊어먹다가 11학년 다시 여름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12학년 1학기 때 10월이든지 11월 달에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뭐 1년에 이제 SAT를 몇 번 보잖아요. 11월에 보는 게 훨씬 쉽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좀 쉬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는 꼭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든 학생들한테 그러지는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014년에 10월 달에 본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들이 안 나왔는데 안 나온 학생들한테 또 12월 달에 본 학생은 또 쉬웠다고 해서 좀 더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쉬웠다, 언제 어렵다라는 건 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10월 달이 어렵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이 SAT를 가장 많이 보는 달이긴 해요. 그 이유가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고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가장 기억하기에 좋죠. 공부한 것들이 가장 이제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가 첫 번째 시험이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10월 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원서를 쓸 때 얼리 조기 지원을 하거든요. 이제 조기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원서를 지원해야 되는데 10월 달까지 SAT 점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이 마지막, 사실상 조기 지원 학생들이 마지막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2학년 학생들이 또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브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군요. 근데 이제 바뀌긴 해요. 그래서 꼭 공식적으로 이때가 쉽고 이때가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 그 기사를 보니까 내년에 SAT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SAT가 좀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서 사실 지금 이제 사실상 이게 적용된 학생들이 있고 새로운 SAT를 안 받아내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사실 새로운 SAT를 봐야 하는 학생들은 이제 지금 현재 9학년이나 10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새로운 SAT를 보게 돼요. 그래요?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근데 10학년은 바뀐 걸 봐도 되고 안 바뀐 걸 봐도 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0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SAT가 바뀐 게 2016년 3월 달에 첫 새로운 SAT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딱 1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학년 2학기니까 그 학생들은 내년 11학년 2학기가 되죠. 그 때문에 11학년 2학기가 되기 전에 결론적으로 1월 달까지만 보게 되면은 그 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새로운 SAT로 바뀌니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달라지니까 준비하기 어려워서 그때까지 끝내버리겠다 10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10학년이에요. 근데 SAT를 이번 여름에 정말 죽으라고 해요. 지금 현재 SAT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러면 기회가 앞으로 몇 번이 남았나요? 이제 가을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1월에까지 볼 수가 있어요. 2번 남은 거죠. 2번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아직까지 11학년 1학기 겨우 끝난 상태에서 SAT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1학년을 다 끝내고 12학년 때 보는 게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학교 준비가 완전히 안 되고 조금 서두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1월 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 한 거 다 소용이 없고 새로운 SAT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말 그대로 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낀 세대. 저희도 사실 그 수능 이제 그 본고사에서 수능이 바뀌는 이런 낀 세대였는데 특히나 지금 그 아드님이 10학년이시죠. 12학년. 12학년. 네, 이번에 원서 썼어요. 둘째가 8학년. 예. 이제, 우리 아이 둘째는 이제 완전히 바뀐 다음이니까. 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셨어요. 그 친구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그렇구나. 예, 지금 딱 10학년, 9학년 친구들이. 그 딱 낀 세대. 10학년, 9학년. 이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9학년은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SAT를 볼 필요는 없고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적응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10학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SAT가 또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희가 연습 문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 또 딱 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기 전에 공부 열심히 여름 동안 죽으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고 그럼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은 솔루션을 드린다면은 그냥 지금 거 무시하고 여름 되면은 새로운 SAT 문제들이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또 칸 아카데미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도 하고 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봄에 되면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새로운 SAT를 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SAT에는 에세이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에세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AT 같은 이번에 이제 그 전에는 2,400점이었거든요.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있었고 리딩, 라이팅이 있었는데 리딩, 라이팅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서 800점으로 만들어서 이제 1,600점으로 됐어요. 10년 전에 새로운 SAT 되기 전에 처음에 원래 그랬었죠. 원래 그랬었어요. 1,600점에서 2,400으로 갔다가 1,600점으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어가 전에는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를 했잖아요. 2,400 중에 1,600점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던 거는 오히려 수학에 강한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나 정말 에세이가 약하다 그러면은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대학에서 그 에세이를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은 요구를 할지 안 요구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이 에세이를 요구를 한다면은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라도 사실상 필수가 해야겠다. 그러면은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지금 SAT와 이제 바뀔 SAT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어려운 게 저도 새로운 문제들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전문가들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나 매체를 보게 되면은 좀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좀 더 어려워졌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이제 그 학생들한테 좀 더 어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쉬워졌다. 쉬워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SAT 단어들 같은 거 이제 안 외워도 되고 어려운 단어들 그런 거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SAT가 반겨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하거든요. 좋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SAT 저희가 이제 ACT 얘기는 오늘 안 하는데 ACT가 원래 그래왔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ACT가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어 이게 여름에 기억나시죠? 단어 뭐 몇천 개씩 외우게 하고 하루에 막 50개씩 학원 가면은 50개 100개씩 외우게 하고 시험 딱 끝나면 다 잊어먹고 보통 무슨 단어 외우나요? 되게 어려운 단어들 있어요. 거의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단어가 한 막 몇천 개, 한 3,000개 단어? 그냥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달. 정말 달달달달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되는군요. 이제 새로운 SAT는 그런 걸 안 해도 되고 대신 좀 쉬운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충실하면은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아시안 학생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제 그 passage라고 하죠. 리딩 같은 경우에 영어 같은 경우에 passage라고 하는데 passage는 이렇게 문장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도 그랬었는데 이제도 뭐 새로운 SAT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그 passage들을 전에보다 좀 다르게 사실상 무슨 과학 어떤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회과학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나올 수도 굉장히 있어요. 다양해졌군요, 오히려.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Independent of Declaration라든지 Declaration이라든지 머리 아파요 갑자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모르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렇게 서브젝트를 같이 넣어서 이제 섞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 그러면은 이제 SAT에서는 복잡하죠. 아니 저는 정진국 씨가 악몽 꿀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다 듣고 있었잖아요. 네. 저 히말라야 산을 혼자 외로이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산으로 가. 막 얘기를 듣는데 계속 산으로 가.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내용은 많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낀 세대, 저같이 사실 막 산으로 가는 이런 친구들 위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새로 나온 SAT를. 그렇죠. 거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항상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제 SAT를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ACT하고 SAT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SAT를 많이 알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학생들 SAT를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타 지역으로 가면 ACT가 상당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AT가 바뀐 이유가 원래는 전에는 SAT가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ACT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SAT가 사실상 뒤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판을 다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표면상으로 보면은 SAT가 굉장히 ACT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학교 클래스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궁금한 게 그냥 SAT를 ACT로 통합시키면 되지 않나요? 두 개 다른 회사. 다른 회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상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렵고 하지만 이제 이번 부분 있죠. 10학년 아까 낀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SAT를 안 되겠다. 지금 이래도 저래도 아직도 모르겠고 나중에 뭐 SAT 문제들이 나와도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지금 ACT를 공부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시험이 뭐 바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몇 점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뭐 우리는 보통 2,400 만점을 자꾸 기준으로 하니까 막 2,000점을 꼭 넘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아이들이 받아오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몇 점 정도를 받아야지 그래도 괜찮게 잘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저희가 이것도 딱 제가 답을 제가 2,400점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갑자기 왜 한숨부터 어려운 질문만 계속 여쭤보는 거야 저희가. 이게 좀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시면 좀 다들 좀 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현실 직시를 하시기 때문에 아셔야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느 점수가 좋은 건지. 자,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느라고 직접 컴퓨터를 준비를 하셨어요. 여기 그래프가 있네요.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색깔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SAT 점수랑 상관 있는 거예요? SAT 학생들이 받은 SAT 점수 분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왼쪽에 파란색이 이제 SAT 리딩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린 색깔 이제 녹색이 이제 매th 수학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 노란색이 이 라이팅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 그래프가 있는데 가장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점수가 이 점수들은 일단은 이번에 대학의 SAT 이번에 대학의 그 12학년 학생들이 12학 이 고등학교 동안 본 점수들을 분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왼쪽부터 이 밑에 이제 700점, 800점이 돼 있죠. 그래서 700점에서 800점을 받은 학생들의 과목마다 수군요. 숫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이 영어 리딩 같은 경우에 700점 이상의 받은 학생 수가 약 7만 9천 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50만, 60만 정도 돼요. 150만에서 7만. 와, 엄청 잘했네요. 8만 정도 돼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훨씬 많죠. 약 12만 명의 학생이 700점 이상을 수학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고 7만 명 정도가 700점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점수를 보면은 이제 700점 이상 하면은 보통 우수 학생이죠. 그러네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한 학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700점 3개 하면 2100점. 그래서 보통 2100점을 많이 얘기해요. 2100점은 넘어야지 SAT 점수가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과목별로 제가 나눠져 있지만 700점 이상 받는 학생이 네네. 이 수학 같은 경우는 12만 명이 있고 리딩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번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00점에서 690점을 받는 학생을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25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약 30만 명 정도 되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 한 2, 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500점, 590점, 400, 490점이 가장 높죠.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500점 이상 받는 학생이 뭐 5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점수가 딱 600점을 영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숫자적으로 약 전체 저 회사가 30 얼마가 되나요? 25만에 8만이니까 약 33만 등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중간이 그래프가 되게 높잖아요. 높죠. 그 얘기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점수들이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게 중간 높은 게 사실 평균 점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알아보면은 리딩 같은 경우에는 496점이었고요. 496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514점. 그다음에 라이팅이 가장 낮았어요. 488점이었어요. 이게 700점 만점. 8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실 한국 친구들은 공부를 막 수학 같은 경우 잘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800점 만점 맞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한국 학생들이 800점이 많죠.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보통 약한 게 이제 리딩 점수죠. 그래서 리딩 점수 700점 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요? 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700점 넘는 학생이 이제 8만 명 정도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SAT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분포를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리딩이 만약에 700점이고 이제 수학이 750점이고 라이팅이 만약에 650점이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쯤에 가 있는지를 대충 아실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편해지시나요? 근데 이제 왜냐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몇 점 정도를 더 많이 받는 이런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부모님들은 그냥 전체 점수 얘기하잖아요. 야, 800점 만점인데 그래도 700점 이상은 넘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 700점 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 점수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부모님들이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정말 전체 전국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보통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펙티브를 하나 제가 이제 넣어갖고 그렇다면은 이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빌리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아이빌리그 보내고 싶은 분도 많고 꿈꾸는 분도 많고 근데 지금 숫자 말고 아이빌리그에 1년에 매년 이제 신입생 입학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8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대, 코넬대 뭐 이렇게 해서 등등 8개 대학이 있는데 몇 명이 1학년으로 들어가느냐 신입생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많아요?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년에 1650명 정도를 신입생이 들어갑니다. 1650명. 몇만 명이 지원을 하겠죠, 역시? 한 3만 명 이상이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빌리그 전체 들어간 학생이 약 14,000명이에요. 14,000명. 1학년이.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리딩을 700점을 받았어도 8만 등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빌리그에서 이제 14,000명을 끊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어렵다. 벌써 리딩에서만 경쟁이 7대1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가 아까 그 경쟁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지잖아요. 중간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얘기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SAT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물론 또 이제 SAT 점수만을 갖고 합격한다 안 합격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어떤 경쟁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내 점수가 만약에 650이었다. 근데 내가 아이빌리그를 꿈꾼다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은 거의 2,400점에서 뭐 2,350 이상? 예, 그렇게 공부들을 하는 만점을 받아야 꼭 그러진 않은데. 그래요? 네, 꼭 그러지 않는데 이제 SAT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학생들 중에 2,100도 안 받고 아이비리그 간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다른 밸런스가 다 맞다 보니까 잘 맞아야겠죠. 하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내 숫자가 낮았을 때는 네네. 굉장히 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 높은 학생들이 많다는 게 이제 사실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 점수만을 갖고 내가 만약에 지금 뭐 500점대인데 나는 좀 중간에 딱 이제 묻혀 있네. 근데 정말 꿈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라고 해갖고 불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 그래프 딱 뽑아가지고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죠. 난 어디에 있어? 나의 목표는 어디야? 어디야? 시간이 지나면 속에 그리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라이팅, 리딩 해갖고 그래프가 지금 3개잖아요. 네. 근데 새로 바뀌게 되면 영어가 이제 2개, 라이팅, 리딩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제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 쪽에선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이 섞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평균 점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균 점수가 500점 정도였죠. 근데 이제 SAT가 800점 만점인데 이 미니멈이 0점이 아닙니다. 이제 다 틀려도 200점이에요. 그래서 200점이고 800점의 중간이 500이잖아요. 500 정도.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 점수가 500점이 나오게 사실상 이게 컨트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리딩, 라이팅이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노란색 그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중간 정도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칸 아카데미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웹사이트라든지. 칸 아카데미는 이제 그 스펠링은 KHAN 그다음에 아카데미예요. ACADEMY. 그래서 .org입니다. 그래서 그냥 khanacademy.org 아니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칸 아카데미 그냥 쓰시면은 그 첫 번째 바로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유명한 웹사이트예요. 이제 그 모든 거기서 가르치는 들어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학은 정말 어려서부터 아주 적은 레벨부터 낮은 레벨부터 아주 높은 레벨까지 문제들이 다 거기서 풀어주고 해요. 온라인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서브젝트 과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과목들도 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중에 어느 학년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좀 보충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오, 좋네요. 그러면 USAT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 웹페이지를 이용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칸 아카데미를 말씀드린 이유가 칸 아카데미하고 이제 칼리지 보드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SAT가 혹시나 아시나요? 이제 얘기를 ACT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SAT하고 ACT하고 학원을 가려고 하면 SAT 학원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ACT 학원은 못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SAT는 코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단어도 가르치고 문제 푸는 요령도 가르치고 트릭도 가르쳐주고 근데 ACT는 상당히 straightforward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갖고 잘 반영을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이 성실하면 ACT가 준비가 되는데 SAT는 학생이 성실하더라도 준비하기 좀 어려워서 학원들을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SAT가 ACT처럼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만 성실하면은 학원을 덜 가도 사실상 되는 사실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또 SAT가 어떤 비판을 좀 받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공부에 중심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코치를 받으면 점수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인컴이 많다든지 이렇게 튜러도 할 수 있고 학원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점수를 더 잘 받게 돼 있는 포맷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자 해갖고 이번에 칸 아카데미하고 손을 잡고 칸 아카데미에서 사실상 이 모든 문제들을 모든 문제 유형 문제들을 문제들을 그쪽과 같이 디벨롭해서 칸 아카데미에서 실질적으로 나올 SAT 문제들을 다 똑같진 않지만은 모든 유형들 이제 다 나오다. 풀어볼 수 있게끔. 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도 그 문제가, 교육 문제가 되게 뜨겁잖아요. 네. 공교육을 또 강화하자, 사교육을 없애자. 네. 어떻게 보면 ACT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칸 아카데미도 어차피 무료 웹사이트고. 네.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이제 날짜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10학년이든 9학년이든 SAT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거기 문제들을 풀어보고 네. 그 문제 푸는 방법도 거기서 들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그렇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아이들 공부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칸 아카데미 네, 칸아카데미.org 좀 웹사이트를 기억하셨다가 일단 들어가셔서 뭐 부모님들이 먼저 좀 설치도 해보시고요. 네. 아이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고등학생들은 SAT가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초등학생들도 네네. 수학이 좀 부족하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문제 푸는 것도 초등학생들도 다 들어가도 돼요? 예, 수학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배우고 싶은 네, 다 있습니다.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하실 수가 있는지가 문제죠. 저 고등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시간을 또 함께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정석 선생님께서 또 좋은 정보도 주시고요. 또 맞습니다. 살짝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려워 하시던 것들도 좀 속 시원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 보시면 아마 앞으로 시험에 대한 악몽은 좀 덜 꾸지 않을까.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SAT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셨어요, 이정석 선생님. 한숨 쉬셔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다음에 이제 SAT2 서브젝트에 대해서. 투요? 투. 네, 원으로 끝난 줄 아셨어요? 투가 있구나.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네. 꼭 이렇게 학생같이 어떤 문제지를 받고 정답을 적는 것만이 시험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답은 맞아요, 어떤 거지? 맞아요. 네. 고민하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이정석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미리 좀 준비하고 하면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정진구 씨가 얘기를 했지만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약간 시험 보는 듯한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드실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 한번 드리죠. 기? 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